손흥민 선수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 60분에 골대 맞춘 거 그 61분에 골 넣고 나서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때렸거든요. 그거 들어갔으면 진짜 정말 대단했을 텐데 오늘 시즌 3호 골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4호 골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손흥민 선수가 5경기 만에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선발 왼쪽 윙어로 나왔고 토트넘이 이탈자가 거의 없이 최정예로 선발 라인업을 짰어요. 뭐 사실 그 이전에는 메디슨 클루셉스키 뒤에 벤탄쿠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비수마가 나왔고 이번 시즌은 확실히 이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를 동시에 쓰는 그렇죠. 중앙에 쓰는 이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러니까 둘이 매잘납니다. 네. 그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수비적인 역할을 혼자서 맡고 그 앞에서 이 두 선수가 공미로서 이제 전진하거나 윙 쪽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좀 공격에 약간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기적으로는 뭐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슈팅도 전반에만 12개, 뭐 유슈팅 2개밖에 없긴 했지만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매번 그러는데 얘네들은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코너킥을 너무 못합니다. 오늘 코너킥 전반에만 12개 했는데요. 소득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이 상대적으로 볼을 덜 가지고 있고 공격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기회들을 적어도 2차례 만들어내면서 한 번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고 한 번은 이제 쿠두스에게 이제 골을 허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웨스트햄의 오른쪽, 토트넘 입장에서는 왼쪽, 손흥민과 그 우도기가 있는 이쪽 공략을 많이 당했거든요. 보행률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우도기를 계속 전진을 시키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자리에 손흥민도 수비하느라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뚫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화를 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왼쪽 풀백에 나왔던 백업이 이제 뭐 벤 데이비스인가, 네. 제드 스펜스. 뭐 최근에 재계약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명단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명단에 풀백 볼 수 있는 게 아치그레이밖에 없고요. 뭐 드라구신 정도 나와서 본다고 치면 드라구신 들어오고 뭐 그 반도벤이 왼쪽으로 빠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안정적인 수비 백업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좀 있다. 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들어와서 컨디션 괜찮았다. 전반 15분에 그 가만히 감차. 엄청난 감차. 네. 오늘 슈팅을 이제 2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번 모두 우리가 한창 왜 이렇게 슈팅 안 때리냐 할 때라면 안 때렸을 것 같은 위치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오늘 본인도 좀 마음을 좀 먹고 나온 것 같고요. 후반전 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 4대1 석점 차로 토트넘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는데 좀 과장 보태면 손흥민 선수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토트넘이 역전승을 했고요.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3주 만에 5경기 대표팀 경기까지 포함해서 5경기를 쉬고 돌아오는 경기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계속 원사쳤고 많이 기대를 좀 보였었는데 선제골을 내주면서 역시 토트넘인가 브라이턴전의 악몽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 했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전반 15분에 그 완비사카를 따돌리고 감차를 정말 아주 멋지게 때렸던 그 순간을 기점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 뭐랄까요 좀 기회를 잡는 것에 비해서 마무리 시도는 적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괜찮지 않나. 전반전에 그 선제골 내주고 셉셉이 골 때문에 1대1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전반전 마무리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프타임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도했던 전술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네. 바로 메디슨이 빠지고 그렇죠. 이제 사르가 들어오면서 사르가 뭐 이제 공격적으로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패스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수마 선수가 원볼란치를 보고 그 앞쪽에서 오른쪽에 클루셉, 왼쪽에 메디슨 둘이 거의 뭐 메잘라처럼 움직이는 그런 식의 전술 운영을 최근에 해오고 있는데 셉셉이는 전반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반전에 오히려 조금 존재감이 없었지만 전반전에 왼쪽에 메디슨이 좀 부진한 느낌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에만 코너킥을 토트넘이 무려 12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대부분을 이제 메디슨이 찼는데 메디슨의 코너킥이 정말 의도도 알 수 없고 동료들의 약속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좀 부진 요소들이 있었고 사르를 투입하면서 사르를 내려가지고 비수마하고 이렇게 투미들로 쓰는 게 아니라 사르를 메디슨 자리에 넣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르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 그 찔러줬던
골 장면으로 가는 네. 그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었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토트넘이 분위기를 완전히 다시 가져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52분에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가 비수마에게 최종적으로 연결이 네. 되면서 이제 비수마의 골이 나온 게 이게 2대1로 역전을 시켜놓는 골이었고요. 네. 그 비수마의 역전골도 보면 이제 우도기에게 내준 아웃프런트 패스가 아주 네. 기가 막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3분 뒤에 손흥민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이게 그 상대 수비수 토디브 맞고 다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골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5분 뒤에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사르의 기막힌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성공시켰고. 근데 그 골 넣는 그 과정에서 그 이영표 드리블, 네, 스텝 오버. 네,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멋졌지만 수비수들이 많이 따라 붙기도 했었고 그렇게 한 선수가 볼을 갖고 전진하는 시간이 길었을 때 골키퍼하고 1대1 상황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야 이거는 골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선수가 드물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 맨시티전 때 그 오르테가가 막은 거요? 네, 그 아스날 팬들을 빡시게 했던 그런 장면에서 보듯이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그럴 때 넣어주는 선수라는 믿음을 주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고 결국 거기서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돌아왔구나. 손흥민 손태식이 돌아왔구나. 손태식이 돌아왔구나. 네,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좀 멋진 장면이었고. 그럼 쿠두스는 나가 있어. 이렇게 나간 거면. 그래서 이제 그 골이 그러니까 후반전 52분부터 그러니까 후반전 7분부터 15분까지 그 8분 동안 이렇게 세 골을 몰아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토트넘이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골에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활약을 하면서 70분인가요? 이런 시간에 교체를 네. 시켜줬습니다. 아마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교체인 것 같아요. 69분쯤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빼고 베르너를 투입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또 주중 이렇게 되면 유로파리그 출전에 대한 뭐 가능.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주말 그 주중 경기하고 주말 팰리스 경기하고 금요일 새벽 일요일 저녁이에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이틀 쉬는 거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만 쉬는 굉장히 빡신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 예정이 됐던 것 같은 교체가 좀 있었는데 뭐 그 뒤로도 웨스트햄에게 실점은 하질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한번 볼까요? 네.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10회였고 슈팅이 5회, 유효슛이 2회로 기록되긴 했지만 골대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3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슈팅 정확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거 아셨죠 진짜 골대. 네. 네. 그리고 크로스 3회, 키패스 2회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250번째 공격 포인트를 네.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골 추가하면서 그 전까지 249 공포였는데 총 164번째 골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에서 그리고 86호 도움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무려 250 경기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기록을 세웠고요. 지금 막 그 공홈에서 MOM 투표가 끝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과반수 투표 52% 투표를 하면서 공식 MOM에 11,627명이 투표를 했는데 52표 이러면 거의 6,000명 투표한 거네요. 거의. 근데 메디슨이 3위 뭐야? 셉세비가 2위, 메디슨 3위. 메디슨 후보에 있는 것부터 이상한데? 사르인 줄 알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프타임에 후보를 정했나? 사르가 아예 후보 없네? 아니면 약간 사르를 찍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전반전에 있던 그 그런가? 자리로 가지고 이제 클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쿠두스는 왜 있는 거야? 네. 골을 넣어서 그런가? 아무튼 네. 네, 뭐 상당히 독특한. 어쨌든 공홈 MOM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선정이 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상대로 최근 10경기 6골 3도움입니다. 지난 경기 2경기에서 한 골도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기록을 보니까 웨스트햄 상대로 굉장히 좀 최근에 부진했습니다. 뭐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전 2020년 10월 18일에 토트넘이 그 무리뉴 감독 시절이죠. 홈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했거든요. 80분에 손흥민을 뺐는데 그 뒤로 3골 먹고 3대 3으로 비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란치니가 넣고 란치니가 예. 그때 극장골 넣어가지고 예. 3대 3. 그때도 우리가 집중기 했나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그만큼 웨스트햄 상대로 늘 쉽지 않은 경기를 해왔는데 3골차 승리는 1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9년 만에 2015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시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오늘 브라이튼한테 정말 개역전패 당하고 정말 안 좋은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부상자들이 복귀한 것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만한 성과를 좀 내는 그런 오늘은 결과가 된 역전 것이 아닌가. 승이네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2022-23 시즌 개막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개막 이후에 홈에서 선제골 내주고 나서도 이긴 그 기록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토트넘이 8승째래요. 그러니까 선제골 내준 거 자체가 솔직히 좀 잘 못하는 건데 어쨌든 선제골 내주고도 홈에서 역전승을 했던 경기가 토트넘이 8승째라니까 두 번째로 그런 승리를 했던 게 많은 팀이 2위권 4승 했던 빌라, 맨시티, 맨유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저기 있는 맨시티는 사실 홈에 선제골을 잘 잘 안 주죠. 네, 잘 안 주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손흥민 선수 나가고 나서 베르너가 들어왔잖아요. 아, 그쵸. 베르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르너가 정말 이게 저희가 깔깔대고 이럴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날 출전 시간이 그래도 20분 뛰었거든요. 추가 시간까지 하면 27분을 뛰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패스 4번에서 패스 성공률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2, 3m 거리 패스도 미스를 하고 터치도 길고. 예. 아, 지금 보면 그라운드 경합이 3번인데 네. 다 졌습니다. 그러네. 경합 성공률도 네. 빵프로고요. 네. 포지션 러스트가 아. 6번이네. 야, 이거는 심각한데? 20분, 공식 기록 20분, 뭐, 추가 시간에 27분인데 포지션 러스트가 6번이면은, 와, 손흥민이 70분 뛰고 10번인데, 네. 이거는 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베르너가 아니면은, 뭐, 마이키 무어나, 뭐, 아니면 오도베르 들어가면 오도베르인데. 베르너가 기회 창출이 아니라 위기 창출 원탑이라.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슈팅 기회에서도 네. 좀 그렇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런데도 이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하는 건 무슨 계약 조건이 있나? 임대를 해오면서 뭐 무조건 출전시켜야겠다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솔랑케 자리에 이제 히샬리송이 2달 만에 복귀전을 또 치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나간 뒤에 뭐 이렇다 할 만한 탓은 없었고요. 오히려 웨스트햄에 선제골 넣었던 쿠두스가 갑자기 빡쳐서 급발진을 하면서 반더벤 발로 걷어차고 반더벤 얼굴 밀치고 사르 이렇게 때려가지고 퇴장을 당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히샬리송이 넘어져 있길래 히샬리송도 때린 거 아니냐. 히샬리송 그냥 쿠션. 네.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베르너는 정말 제가 입중계 때 말했던 입스라고 야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원래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야구에서 시작된 용어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중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게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이게 무대공포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건데 그 베르너 정말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맞아요. 표정 변화도 없고 그리고 늘 약간 그 스스로도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이 오는 걸 네.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감독이 그래도 출전을 시켰다는 것은 훈련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베르너는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일단 토트넘이 그래도 승리를 좀 했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선점은 확실한 게 네. 코너킥 제발 좀. 네. 수비도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뭐 수비를 얘기하거나 공격을 얘기하거나 꼭 얘기하거든요. 네. 제발 코너킥 좀. 오늘도 기자들이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그러겠죠. 코너킥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겠죠. 예. 후반전에는 하나밖에 안 해서 이제 총 13개긴 했는데 아무튼 토트넘 오늘 승리하면서 경기 숫자가 다른 팀들에 비해 많긴 하지만 시즌 4승째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그렇게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6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팀입니다. 18골 9실점 승점 13.5에 일단 올라오게 됐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팀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손흥민 선수가 나간 뒤에 좀 그런 난장판 분위기가 됐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손흥민 선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60분에 골대 맞춘 거 61분에 골 넣고 나서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때렸거든요. 그거 들어갔으면 진짜 정말 대단했을 텐데 오늘 시즌 3호 골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4호 골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호 골도 폴리TV에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재밌으시네요. 예. 네. 토트넘이 이제 주중에 그 네덜란드의 알크마르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4시에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요. 주말에는 일요일 밤 11시입니다. 팰리스 원정.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맨시티하고 홈에서 컵대회 카라바오컵 하는데 요때 토트넘이 뛰겠죠?
토트넘은 컵대회가 중요하니까. 근데 상대가 맨시티라. 네, 맨시티니까 더. 네. 맨시티 킬러 아닙니까? 손흥민이 볼 잡으면 바로 들려고 어이구 자빠지는. 근데 그 경기하고 또 그 주말에 에스턴 빌라전이라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다는 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조금 일찍 뺀 게 서운하실 수 있는 팬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아예 맨시티전이니까 그냥 던지는 것도 네. 저는 좀.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던지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일정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